우리가 여기서 볼까요? 자, 착과하는 모습입니다. 착과. 자, 이게 어린 열매가 지금 착과된 교배 3일경입니다. 3일경. 자, 요때가 우리 메론 재배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착과가 너무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너무 센 영양제를 치게 되면은 또 낙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착과가 안정된 게 딱 눈이 보이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아미노산제 쪽을 우리가 연면살포와 관절 쪽을 해가지고 얘들이 세포가 숫자가 급속도로 불 수 있는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할 때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착과 장애, 낙과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개화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 꽂는 생성과 그 다음에 이런 발육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어떤 거냐 봤을 때는 칼슘, 붕소, 그리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마그네슘. 그래서 우리가 개화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이러한 종합적인 개화 쪽을 유도하는 영양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산 쪽도 우리가 꽃가루를 더 발육을 시키고 뿌리를 벗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고 나서 우리가 한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인산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개화와 이런 생리에 적합한 영양제를 살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시점에서는 물을 관주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질소들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은 얘들이 또 영양생장제로 치우치기 때문에 꽃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분량을 약간 줄여서 가되 초세가 너무 약할 때, 그러고서 꽃가루 발육을 위해서 한 3, 4일 전에 한 번 정도를 관주를 해주면서 적합한 수분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착과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이 되면은 이 꽃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간혹 꽃이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가지고서 여기서 제피곰팡이하고 망고병 병균들이 달라붙어가지고서 우리가 과실 내부로 우리가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험합니다. 이 과실이 조직이 칼슘이 공급돼 가지고서 조직이 튼튼하게 되면은 이런 병원균들이 그 꽃자리에서 뚫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처세를 너무 강하게 했다던가 또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직이 또 연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우리는 꼭 우리가 미리 수정하기 한 일주일 정도에서 5일 전에 이런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이런 병충해 방제와 더불어서 이 시점에 칼슘을 살포를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자, 교배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꿀벌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꿀벌이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이 붓으로 칠해주는 경우, 또 우리가 조그만 소형 스프레이 가지고서 착과제를 우리가 뿌려주는 방법. 우리가 여기 토마토는 50회하고 지원에 100ppm 가지고서 우리는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꽃이 활력은 좀 아침 쪽이 좀 더 높기 때문에 10시를 정도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도 토마토나 단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그레나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온이 되게 되면은 얘들은 착과제는 생장 조정되기 때문에 농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얘들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면은 농도가 되게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형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햇빛 강도 또 증발량하고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서 농도가 절대 높지 않도록 그 착과제를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우리 부여 쪽은 꿀벌 이용해서 얘들이 이 화분관 쪽에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거기에 우리가 자극을 통해 가지고서도 열매가 더 커지면서 더 상품성이 더 높아질 것, 또 골고루 수정이 되면서 열매가 정형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은 착과가 지금 안정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줄기적인 면에서도 줄기도 너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11번이나 이때 착과를 시키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 이파리들은 품질을 좌우합니다. 품질을. 그리고 밑에 이파리들은 이 열매의 크기, 생장을 좌우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한
22번째 마디, 23번째 마디 거기서 적심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에 별도의 그런 양분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열과가 더 심한다든가 또 너무 큰 게 나온다든가 그런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엽수를 깨끗한 이파리를 기준해 가지고 22장 정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가 된 그 이후에 이파리들은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 영양분이 열매로 쏠리게 되고 햇빛을 가리지 않게 되고 통풍성이 되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신 작업을 하고 나서의 생육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초기 관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에 착과시킨다는 것도 아까 한번 강조를 더 했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로 우리가 11마디로 우리가 수정을 딱 시키게 되고 또 22마디에서 적심을 하게 되고 또 과일 매다는 높이를 거의 똑같이 하면은 이런 관리 작업이 되게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비대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인 메론의 비대와 네트 형성 또 그러면서 성숙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1차 비대 관리는 우리가 착과를 하고서 10일에서 한 12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 이때는 급속도로 큽니다. 처음에 길쭉하게 나오죠. 길쭉하게 나온 과일이 어느 정도 회색 빛깔을 띠면서 이 속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세포 숫자가 많이 늘게 되면 나중에 대가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육관리 이때를 좀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열매가 좀 작고 품질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육을 빨리 해야 되는 시점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쉽게 과피가 갈라지는 네트가 형성되기 전까지 비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비대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는 뿌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생육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대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회백상으로 변한다는 거. 그러고 나서 요 12일을 지나면서부터는 얘들이 열매가 어느 정도 길게 좀 뻗어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약간은 경화를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네트가 좀 생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착과가 안정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열매가 부피를 커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량하고 우리가 쉽게 온도의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30도를 전후해서 온도도 있어야 되고 관수도 하고 거기에 비료물을 뭔가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아민성 계통 또 성장용 비료, 성장용 NK 비료 거기 NK에 칼슘이나 여러 마그네슘, 미량 성분이 같이 혼입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다음에 아민소 한 번을 교대로 주면서 비대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엽색도 어느 정도 충실한 상태로 좀 되어 있고요. 자, 1차 비대기 이때 관리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자, 이거는 일기작 재배에서 하는 모습들이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서히 비대기를 지나서 요 경화기를 이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교배하고서 한 12일 정도입니다. 12일 정도. 그때 이제 좀 더 관수량을 약간 줄이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과육이 약간 단단해지죠. 단단한 상태에서 이제 네트가 형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을 지나면서부터는 환기량을 늘려야지만이 껍질이 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온습도를 낮춥니다. 야간 온도를 조금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껍질이 단단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환기량하고 이런 관수량을 좀 줄인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고온과 저온이 막 교차되고 그럴 때는 좀 더 얘들이 나중에 불량한 네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처음에 비대기 때는 이 회백색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암회색으로 약간 진하게 되면서 우리가 경화가 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한 며칠 한 3, 4일 정도 경화를 시켰어요. 경화를 시키면은
이 상태에서 열매도 조금 더 커졌죠. 경화가 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커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피가 균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실금이 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쉽게 네트는 먼저 과실 배꼽에서부터 생깁니다. 배꼽에서 생겨서 세로로 계속 이제 분열 갈라지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그 좀 더 이 과실이 경화가 된 상태에서 또 갑자기 너무 많은 수분하고 양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너무 이 갈라지는 것이 너무 세져 가지고서 네트가 좀 불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거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얘들이 균열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트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착과하고서 보통 한 18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인 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이때는 그 좀 더 그 이 과피가 너무 이게 단단해도 얘들이 네트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갈라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은 온도를 야간 온도를 높인 상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서 이때 그 시기에 수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네트 형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요. 자, 이때도 우리가 이 생육 관리에서 무난하게 우리가 이런 그 수분하고 주비 경우에서도 약간은 그 보통 상태로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트 형성이 된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거는 바로 동농가들이 이 시점에 네트 형성할 때 수분 관리와 양분 관리, 또 환기 관리, 온도 관리 이런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이런 FM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생육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네트가 조금 굵게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트 형성이 불량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예 이거 가지고는 뭐 판매를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고서 일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를 했다, 딸기 재배를 했다 그러면은 추비가 계속 들어갔던 포장에서 과비 되게 되면은 이 뿌리가 굵은 뿌리만 있고 잔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부터 너무 이렇게 네트가 굵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토양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확실히 숨을 못 쉬면서 활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쉽게 자, 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불량한 그 네트 형성이 많습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또 그런 환경에서는 열과도 많아지고 여러 장애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과일을 1차 비대를 시킬 때 그때는 양분과 수분을 좀 충분하게 준다는 개념이고 그 이후에 경화기 때는 그것을 거꾸로 줄인다는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무난하게 보통 생육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네트 형성에 대한 것은 거의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준비 작업에서 뿌리를 더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뿌리가 잔뿌리하고 이런 것이 튼튼하게 아주 깊이 넓게 뻗도록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거의 해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초기 병충해에서는 이게 포기가 이제 우거지게 되면은 이 천장까지 이제 다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습기가 더 높아질 때 이 망고병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망고병에 대한 거. 또 흰가루병은 그 이후에 좀 더 과실적으로 열매가 이런 영양분이 쏠리면서 그때 영양이 떨어질 때 나오게 되고 또 녹균병에 대한 거, 이 굴파리 그런 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비대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얘들을 더 비대시키면서 좀 더 크기를 더 키우고 또 이제 성숙을 위한 준비 단계를 할 때 그때 관리 요령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약간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여간이 편차를 둬가지고서 우리가 이 영양분이 축적을 더 많이 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 고온이 되게 되면 당도도 저하고 또 이런
또 고온에서 너무 수확기가 빨라지면서 성숙 조건이 너무 약하게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좀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는 억제하게 되죠. 억제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가리도 넣고 또 이런 그 칼슘제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물량은 좀 더 한 15일 전서부터 조금씩 줄여가고 일주일 전서부터는 거의 줄여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너무 조기 단수했을 때는 시드름병이 또 생성을 하기 때문에 또 시드름병을 또 방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열과 갈라지는 열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잔뿌리가 없이 굵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토양의 수분이 변화가 많을 때, 두둑이 낮았을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비대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미노산이 너무 안 주다가 갑자기 줄 때, 이럴 때 우리가 열과가 많아집니다. 자, 이런 마그네슘 결핍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자, 여기서 입이 황화되는 증상. 그래서 메론은 상당히 고당도의 고급 과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파리도 22장이 있게 되는데요. 얘들이 여기서 만든 영양분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열매 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은 그럼 이파리에서 이런 황백화되는 장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또 보게 되면은 아연 결핍에 대한 것, 마그네슘 또 아연 또 여러 가지 이런 미량 성분 부족에 대한 것, 또 칼슘에 의한 괴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마그네슘에 대한 거는 많이들 알으셔가지고서 우리가 좀 더 연면살포하고 수정 전에 연면살포하면 확실히 수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얘들 비대를 할 때 또 성숙 초기에 마그네슘을 살포나 관주를 하면은 확실히 당도가 1브릭스 이상 올라갑니다. 그건 잘 아시는데 아연에 대한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연이 없으면은 우리가 호랑이 이파리라고 그런 것처럼 이파리에 이렇게 노란색 무늬들이 들어가면서 얼룩덜룩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육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품질 메론을 만들 때는 이 아연이 요 시점에서 비대 중반 후반 정도에 그때 한 번 정도 관주가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엄청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얘들이 세포를 더 비대를 시키는 효과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단단하면서도 좀 큰 과일 그러면서도 정형과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비토산 골드라든가 이런 영양제 물질을 관주나 연면살포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장애가 많아지면 결국 이파리가 고사가 되는 게 많죠. 그 고사가 될 때 근본적으로는 칼슘이 열매도 필요하고 이파리도 필요한데 근데 열매 쪽으로 많이 쏠리고 흡수량 자체가 너무 없었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잎마름이 더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마그네슘도 줘야 되고 또 양분을 이동도 하게 되고 뿌리도 뻗게 하는 붕소도 줘야 되고 또 이 칼슘도 줘야 되고 이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정으로 좀 더 용량이 큰 걸로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500ml 1리터짜리 캔마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메론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자재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바이러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도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경감제로 안티러스란 우리가 경감제를 발생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 연면살포하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절한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 부여 쪽에서는 이렇게 토양이 미리 바닥에 바닥 비료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우절하게 되고 초세가 영양생적으로만 다 치우치게 되면은 착과나 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절하는 것을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결순도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영양생장이 되고 이 생식이 잘 안 될 때 또 너무 우절할 때는 그 순간에 아데노신을 살포하는 방법, 다음에 코시규산을 살포하는 방법, 또 아니면은 우리가 키자바, 브레이크, 골드겐 또 그러고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억제제로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억제탁이라고 있습니다. 억제탁 500g짜리를 20단말로 해서 우리가 조금 시원한 시간대에 살포를 해주게 되면 억제를 정확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생산 이력제로 또
쓸 수 있고요. 자, 이런 이 메론이 그 정품 과일을 생산할 때는 우리가 이 지상구를 연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이 흡수가 되고 또 뿌리를 통해서 다량 성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그 황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안 줬던 것 같습니다. 당도 증진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 황과 가리와 마그네슘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료 성분들이 과잉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게 되죠. 그 장애를 과잉시킬 바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하면서 추비를 주는 것이 더 낫고요. 그러면서 뿌리가 끝까지 유지가 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관종 액비 종류들도 있고 또 이런 연면살평 영양제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재배를 잘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장애들이 많이 생겨요. 뭐 열과라든가 썩은 병, 배꼽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100% 다 막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인 것도 있죠. 다만 이런 그 장애들이 어떤 그 원리로서 생기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는가는 좀 더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활착부진선통 또 입이 노랑되는 것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아연이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처음부터 과다 생장하는 것, 또 열과 쭉쭉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가 갈라지면 옆에 것도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또 내세 물량, 또 그 줄기 고사되는 거 여기 하나 빠졌지만은 발효과에 대한 거, 발효과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유박을 많이 썼을 때 또 우리가 생육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좀 이게 스며들 때 그럴 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주를 하는 추비 양의 경우에서도 한 동에 뭐 1.5kg, 뭐 1kg에서 1.5kg까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생육 상태에 따라서는 약간씩 좀 더 줄여가지고서 이 비료 과다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이파리가 처지고 낙하산 잎처럼 처지고 이 테두리가 이렇게 갈변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한 칼슘 결핍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나중에 열매가 성숙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얘들이 처음에 뿌리가 발근을 하면서 뿌리가 더 발달을 할 때 그 순간에도 조직을 형성하고 그럴 때도 무조건 칼슘이 있어야 됩니다. 칼슘이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해까지 끝에까지 이동을 못했을 때 이 가해가 전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이뿐만 아니고 뭐 이 메론에서도 여러 가지 작물에서 똑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11차 정도의 낙화 갈족을 관주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후반에 가서도 열매가 이 꽃자리 쪽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고병에 대한 걸 별로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작물을 이렇게 연작으로 재배할 때 망고병의 피해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꽃자리 쪽으로 얘들이 망고병이 들어가고 이 조직이 약한 칼슘이 없을 때 더 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이에서도 우리가 이 끝이 물러지는 것도 전부 다 망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대기 시든 증상들도 좀 더 생기고 염류장애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시든 거 심할 때는 항상 선충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드름병을 유발하는 병들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이 물이 너무 과습돼서 얘들이 토양 속으로 우리가 뿌리가 산소 호흡을 못할 때 이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지대가 낮은 데서는 항상 배수로에 대한 거고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드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제 노하우에서는 우리가 물을 줄 때 물에다가 좀 더 붕산 쪽을 그러니까 붕소 성분이죠. 붕소 성분이 붕산을 우리가 연하게 우리가 한 평당 1g 정도 그 정도 비율로 해서 녹여서 같이 관주를 해줄 때 이 뿌리 끝에 뿌리가 우리가 세포가 분열되고 뿌리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근원 힘을 보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과습되더라도 이 붕서 성분에 의해서 뿌리 골무 기능에 의해서 얘들이 뿌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점 뿌리 썩은 병 거의 과습 때문에 거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메론에 생기는 병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병이죠. 자, 이런 밭가루의 병에 전혀 또 이 병별로 우리가 발병되는 특성과 방제법에 대한 것도 좀 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뿌리 쪽으로 우리가 점점 이 과일에서도 수박뿐만 아니고 이런 메론이라든가 오이 쪽에서도 세균성 병들이 자꾸 좀 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메론은 신근성이고 또 뿌리가 분포가 많은 상태에서 얘들이 시들게 될 때는 이런 우리가 시들병이 곰팡이에서 조직이 침해를 받았을 때 시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그러고서 갈색 금부병도 우리가 곰팡이 쪽이 병균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 청고병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세균성 병입니다. 그리고 역병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곰팡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드는 것을 뽑아 갖고 와서 진단을 할 때 물론 현미경으로 보면은 병원균들이 정확히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야, 시드는 게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순간에 과연 어떤 약을 처방을 할까 그걸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더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곰팡이균하고 우리가 세균균하고 또 여러 가지 시들게 만드는 그런 선충을하고 그걸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약재들이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진딧물이라든가 담배가루라든가 총체벌레, 아메리카 이글파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왕포리 쪽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계속 한쪽에서는 오이 재배하고 한쪽에서는 메론 재배하고 또 호박 재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봄에서부터 이런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또 총체, 진딧물 이것이 혼재돼 가지고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주산지일수록 이제는 이런 포장 청결과 이런 분재 해충에 대한 걸 예방적인 방제가 되게 시급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흰가루병에 대한 거, 또 망고병에 대한 거, 녹균병, 또 착가불량, 급성시드름, 수확 불능 상태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선충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보십니다. 선충에 대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점 이 선충들도 저항성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물론 바사미드 가지고 해도 한 1, 2년 지나면 또 선충이 또 생깁니다. 계속 그 주변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선충 입제 토양으로 들어간 입제의 경우에 자꾸 수명의 한 제품이 나와서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또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의 경우에서는 선수탄에서 네마킥 쪽으로, 네마킥에서 벨룸 쪽으로 그게 약이 좀 더 약효가 더 좋아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쪽에 부여 쪽에서 이런 발생 위험도가 높은 데서는 입제가 약효가 떨어지는 한 달 정도가 기준입니다. 또 선충은 다시 처음에 이 선충 때문에 약을 뿌렸으니까 잡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시점이 교차하는 시점이 바로 30일입니다. 그때 액제가 꼭 광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이 모드싹을 관주를 했을 때 생육 촉진 효과, 비대 촉진, 품질 향상, 그러고서 토양 속에 있는 병에 대해서 유황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망고병, 역병 여러 가지 균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방제를 좀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런 메론에 대해서 생육 관리하고 또 품질 향상 관리 또 그러면서 이런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메론이 부여를 대표하는 우수한 과체류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메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